반갑습니다. 틈틈이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코닝, GLW를 심층해보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두 개의 엔진, 바로 인공지능 AI와 친환경 에너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코닝은요,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성장하는 아주 특별한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 역할을 하는 광섬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갑옷 같은 특수유리,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 자립의 열수인 태양광 패널 소재까지 사실상 모든 기술 혁신의 배경에는 이 코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코닝이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오늘 심층 리포트에서는 바로 이 미스테리에서 출발해서요. 코닝이라는 기업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차차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시장의 반응은 왜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이건 어쩌면 투자자들이 발표된 숫자,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미래에 닥칠지 모를 잠재적 리스크를 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주목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숫자를 한번 보시죠. 팩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2025년 3분기에 코닝은 시장 예상치를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매출은 42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67달러.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매출은 14%, 이익은 무려 24%나 급증한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성적표였죠.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가는 발표 직후에 5.1%나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의 충돌, 바로 이 안에 코닝의 현재와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핵심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 역설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먼저 이 실적의 역설에서 시작해서 코닝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깊게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AI를 중심으로 한 강세론과 실행 리스크라는 약세론을 아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닝의 미래 로드맵을 통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코닝이라는 회사의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닝하면 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고릴라 글래스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건 코닝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코닝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인프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래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력망이나 통신망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 도시는 마비되죠. 코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미래 에너지까지 코닝은 단순히 최종 제품 하나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 모든 기술 생태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모든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코닝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닝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 전략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짜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는 광통신 사업이 데이터 센터의 신경망이라면 우리 손에 들린 아이폰을 보호하는 특수 소재는 우리 몸의 피부 같은 역할을 하죠. TV와 모니터의 선명함을 책임지는 디스플레이 기술부터 자동차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부품들, 그리고 생명과학이나 태양광 같은 미래 목걸이까지 이 모든 사업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서 기술이 발전하는 모든 단계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아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전략이 바로 스프링보드 계획입니다. 이 전략의 본질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운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미 갖춰놓은 공장이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출이 10% 늘어날 때 이익은 20%, 30%씩 훨씬 더 가파르게 말 그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기존 자산의 효율을 끌어올려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스프링보드 계획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코닝에 대해 왜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지, 즉 강세론의 근거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단연코 AI가 있습니다.
58%. 정말 놀라운 숫자죠. 이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부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수많은 GPU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성능 광섬유 케이블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코닝은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중심에 서 있고 시장에서는 이 성장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프링보드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이 40억 달러라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이 계획을 시작한 이후에 코닝이 추가로 만들어낸 연간 매출 규모거든요. 이건 코닝의 전략이 단순히 멋진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착착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AI가 코닝의 현재를 이끄는 성장 엔진이라면 태양광은 미래를 책임질 또 다른 강력한 축입니다. 2028년까지 태양광 사업에서만 25억 달러 매출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시장이 커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 내에 안정적인 반도체나 에너지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서 미국 최대의 웨이퍼 공장을 가진 코닝을 사실상 독점적인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성벽이 되어줄 겁니다. 경영진의 자신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서로 연결하는 DCI라는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내부의 연결만큼이나 센터들끼리 초고속으로 통신하는 게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AI와 친환경 에너지라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에 제대로 올라탄 것, 이것이 바로 코닝을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의 핵심 근거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성장 스토리에는 항상 엄청난 실행의 압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어있는 시장이 왜 코닝을 우려하는지 그 약세론의 근거, 즉 코닝이 앞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약세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실행 리스크입니다. 첫째는 공급 문제예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코닝의 생산 능력이 과연 이걸 다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문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도 제때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면 그 기회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둘째,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와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도 계속해서 비용을 높여서 수익성에 압박을 가할 겁니다. 경쟁 환경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랜 라이벌인 콤스코프는 혁신적인 기술로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계속 파고들고 있고요. 글로벌 1위 업체인 프리스미아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코닝의 안방인 북미 시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AI 수혜주라는 타이틀을 놓고 벌이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이 싸움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떨어졌을까?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조정 EBITDA였습니다. 이 조정 EBITDA라는 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이자나 세금 같은 걸 다 빼고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이걸 보면서 기업의 내실, 그러니까 진짜 실력을 판단하거든요. 코닝의 매출과 순이익은 예상을 넘었지만 이 조정 EBITDA는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던 겁니다. 시장은 화려한 겉모습, 즉 매출 성장 이면에 숨어있는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라는 신호를 포착했고 이것이 바로 실망 매물로 이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코닝 스스로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 코닝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코닝의 핵심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닝의 미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다음 분기인 2025년 4분기까지 영업이익률 20%를 달성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 제기했던 수익성 우려에 대한 코닝의 직접적인 대답인 셈이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2028년까지 태양광 사업을 25억 달러 규모로 키워내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투자자라면 앞으로 이 두 가지 목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코닝의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코닝을 둘러싼 엄청난 기회와 만만치 않은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결국 코닝의 이야기는 거대한 기회와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내야 하는 실행 능력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코닝의 가장 큰 도전은 저 멀리 있는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